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그 후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 제청했잖아요. 이제 그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3명의 이력을 보면은 법관 이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가 포함되는 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일종의 다양성,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찍혔다. 이런 설명은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는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사회정의 실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인식, 공정한 판단 능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원과 검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검찰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대법관에 제청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선수 변호사 서울대 법대 사시수석이라는 이력을 가졌는데 이 연수원 수료 직후에 판검사 안 하고요. 조영래 변호사, 인권 변호사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조영래 변호사 이 사무실에 합류해서 그동안 이 노동, 인권 변호사 길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사법개혁 비서관, 사법제도개혁 추진기획단장 등을 지냈고요. 민변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네, 이동원, 노정희 후보자도 그동안 대법관이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중심으로 임명되어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있고요. 또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순수 법관 출신입니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건 아무래도 최근 재판거래 의혹 이후에 법원행정처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이 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노정희 후보가 대법관에 임명이 되면 전체 대법관 14명 중 여성 대법관이 4명이 돼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3명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최종 임명이 된다면은 대법관의 이념적 구성도 역시 다양화될 걸로 일단 전망이 되죠, 재반장. 일단 뭐 임명권자만 놓고 보면 오는 8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이 퇴임을 하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김소영 대법관 1명만 남게 됩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5명,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8명이 되고요. 또 오는 8월 이후에는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6명, 진보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8명이 됩니다. 그리고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11월이 지나면 5대 9로 현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월등히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보수에서 진보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노동과 인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관련 재판이 주목이 됩니다. 다만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력을 놓고 야권의 반대 기류가 강할 수 있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변호사를 겨냥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민변 출신이라는 점, 또 통진당 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변호해서 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노정희 후보자를 향해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향후 본회의 표결 과정에 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반 찬성을 위해서 민주평화당의 협조가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최종 임명까지는 인사청문회 또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2일까지 임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바뀌는 대법관 임기가 8월 2일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